예, 뭐 그냥 막 하면 되죠. 예, 편하게. K-방역이라는 게 하나의 표준이 세계 국가들의 표준이 됐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미 표준이 된 것들이 적지 않잖아요. 뭐 K-팝, K-드라마, K-코스메틱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벌써 그 파고를 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게 저는 표준화다, 표준국가다, 표준도시다. 서양이나 이 영미 국가들이 우리보다는 늘 앞서 있다. 따라가는 존재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경우는 하루에 640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우리는 다 틀어서 지금 기저질환이 있던 2분 돌아가신 거 외에는 거의 제로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이룬 지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보면 이미 CNN이 서울의 지하철을 세계 10대 기적이라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값싸고 편리함, 와이파이가 되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되는 지하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저는 단순히 우리가 감염병을 하나 극복했다, 그것도 우수하게 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자신감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변화에 함께 매진하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면, 예컨대 이번에 방역은 성공했지만 실제로 공공의료가 그 정도 충분한 선진적 모델을 갖췄냐, 사실 바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병원을 12개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데 약 1,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 감염병 대응은 꼭 국방 업무와 같다. 그러니까 국방이라는 게 평소에는 사실 그냥 투자고 낭비죠. 그렇지만 단 한 번 있을 수 있는 어떤 무력 분쟁이나 전쟁 위기에 대응하고 그걸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지금 뭐 예컨대 중앙정부라면 지금 1년에 50조를 투자하거든요. 전체 예산의 한 10%를 국방비에 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공의료에 사실은 상당한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서울시는 그래도 간신히 이번에 확진자가 우리 한 400명 이상 우리가 수용했는데 실제로 1,000병상까지 공공병원만 비워서 엄합시설 갖추고 이렇게 확보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빛을 발휘한 거죠. 이번에 이천 물류창고인가요? 그 창고의 화재 사건을 보면 이런 안전 국가를 향한 기본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게 많죠.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표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쌓인 것도 상당히 있고 또 부분적이라도 이게 되기 시작하면 K-방역이 K-안전으로 이어지고 많은 분야에서도 하나의 표준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또 시민 정신이 탁월하다. 도시를 봉쇄하거나 이 어떤 교통을 폐쇄하지 않고도 우리 유지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민 정신이고 또 언론의 활성화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사실 뭐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를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나요? 그 다음에 시민들도요, 전 세계 냉난방이 되는 지하철이 거의 우리가 유일한데, 근데 하루에 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매일 춥다 덥다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나친데, 어찌 보면 이런 시민 정신이 우리를 더 변화 발전시키게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신년사에서 글로벌 창업도시 탑5를 우리가 가겠다, 이게 약속을 했고, 특히 홍릉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는 이미 세계적인 제약회사라든지 연구소들이 막 입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마케팅하기가 좋겠다, 좋은 환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스트 코로나가 닥치게 될 여러 사회 현상들, 아무래도 방역 산업이나 의료 산업이 중요해지니까 우리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런 걸 만든 것처럼 이걸 확실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CES 이 라스베가스에 열렸던 금년에 가봤습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가 그게 또 못지 않습니다. 또 자율 운행이라 이런 이제 비대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 산업들도 뜰 텐데, 금년 10월까지 우리가
5G 기반의 자율 운행이 상용화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몇 군데의 탁월한 우수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계를 정말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나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산업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플랫폼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 시민들은 결국은 플랫폼 노동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일자리는 줄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이 플랫폼 노동자를 매겨 살리는 그런 기본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면 세원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이긴 하지만 실현되는 과정은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런 기본소득과는 약간 다른 그래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그래서 가장 고통이 깊은 계층들에게 조금은 더 두텁게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게 본래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그 고통이 오는 법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회 변화가 더 가속화돼서 정말 그런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으로 이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 그만한 재정이 확보되는 단계에서는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여러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